지금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정치인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또 한 가족의 안타까운 비극으로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죠. 어떻게 하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뜨거운 논쟁의 핵심을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논쟁의 불씨를 당긴 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 현재 우리 복지 시스템의 가장 기본 원칙인 신청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치적인 발언이 왜 이렇게까지 큰 울림을 줬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 때문일 겁니다. 도움이 정말 절실했지만 복잡한 시스템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결국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선임연구위원께서 쓰신 글인데요. 이 논쟁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 겁니다. 먼저 잔인한 제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신청주의와 탈신청주의가 대체 뭔지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반론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어떤 해법이 있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개념. 그러니까 두 가지 철학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신청주의. 이건 말 그대로예요. 현재 우리 시스템의 기본값인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바로 내가 직접 서류 챙겨서 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탈신청주의는 이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생각입니다. 그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자격되는 사람을 찾아내고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책임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개인의 몫이었던 게 국가의 몫으로. 복잡하게 서류 떼고 증명해야 했던 과정이 자동심사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걸 목표로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신청주의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 지점에서 논쟁을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등장합니다.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진짜 잔인한 건 신청이라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떻게든 복지 예산을 아끼려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비인간적인 관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 교수의 주장을 좀 더 뜯어보면요.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애초에 그렇게 팍팍하게 만든 의도가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덜 쓰려고 하다 보니 기준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사람들은 그 기준 앞에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는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갑자기 큰 위기를 맞은 가구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척척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도 덧붙입니다. 자, 이런 날카로운 반론에 대해서 처음에 이 논쟁을 분석했던 노대명 연구위원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각지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 3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에 맞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자, 그럼 그 3그룹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복지 시스템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들 똑같은 이유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대명 연구위원은 사각지대를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 자격은 충분히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남들 시선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비수급자 그룹. 이분들에게는 맞습니다. 자동 지급이 최고의 해법이죠. 둘째, 너무 기준이 빡빡해서 아깝게 탈락하는 사각지대 집단.
이분들에게는 기준 자체를 낮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 집단, 이분들은 시스템이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제 논쟁은요, 효율성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옮겨갑니다. 복지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과연 인간적인가 하는 문제죠. 다시 남찬섭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이 낙인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나 가난하고 힘듭니다라고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길이 있겠죠. 하나는 신청하는 과정을 좀 더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그 구차한 설명이 필요한 신청 절차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대명 연구위원은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격이 되면 당연한 권리로서 혜택을 받는 것, 즉 신청 절차를 없애는 자동 지급 방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통해서 더 나은 복지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복지 국가죠. 하지만 그 길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자동 지급을 현실로 만들려면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국세청 데이터랑 복지 데이터를 완벽하게 연결해야 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AI가 특정 그룹에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내 모든 정보가 들여다보인다는 개인정보 문제,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걸 먼저 시도했던 유럽에서도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을 무슨 비용 절감 같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긴 호흡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복지를 위해 이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 이게 과연 더 인산적이고 더 촘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돈만 많이 드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가 나아갈 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